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당이 어느 당이냐? 민주당이다. 그래서 찍은 거예요. 당신들 이름도 모르고 찍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착각들 하지 마시라. 오만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민심의 폭발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 키워드별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민주당의 압승입니다. 그리고 조국당의 돌풍, 또 이준석의 당선, 그러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개혁신당,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낙연과 배신자의 몰락, 또 정의당의 소멸, 이 정도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압승.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정권 심판 선거였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엄청난 대승은 민심에 따른 정서적 탄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서적으로 윤석열은 탄핵된 대통령이다, 식물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냐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역대로 선거에서 딱 한 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 시절 123석을 얻은 적이 있어요.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딱 한 석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야당으로서 과반을 넘긴 최초의 선거입니다. 그야말로 역사적 사건이죠. 정말 이런 선거 결과는 지금 출구조사를 받던 분들께서 200석이 못 돼서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꿈의 숫자고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이가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고 지지율 20%로 추락할 때도 그때 선거를 해도 집권 여당이 과반을 넘습니다.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 모든 프리미엄은 여당에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주워먹지 못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압도해버린 선거입니다. 특히 지역적 약점을 안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그렇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런 곳이 국민의힘의 텃밭입니다. 그러면 호남, 제주 이쪽 국민의힘은 강원까지 합해야죠.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다 텃밭이에요. 70석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과 제주는 불과 38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적 약점을 안고도 승리를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엄청난 결과를 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도도한 민심을 보여준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모든 언론이 싹 다 국민의힘파였습니다. 신문 조중동을 비롯해서 국민일보니 문화일보 이런 거 워낙 작은 신문이긴 합니다만 그런 데를 보면 정말 화가 나서 못 볼 정도로 국민의힘만 그렇게 국민의힘에게는 박수를 치고 민주당은 좀만 잘못을 해도 그렇게 그냥 까댑니다. 그런 지형 속에서도 유권자들은 속지 않았다. 방송은 어떻습니까? 종편이라는 것을 이명박 때 만들어가지고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TV 이런 데가 공정한 방송을 했습니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이재명 욕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패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의 극우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하는 것으로 24시간을 채우는 방송이 그런 방송입니다. 저녁에는 트로트도 틀긴 하대요. 그러고 공중파는 어떻습니까? KBS가 방송입니까? 박민의 방송이죠. 국민의 방송은 아니죠.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땡윤 방송하고 있잖아요. SBS는 옛날부터 그랬고 달랑 하나 남은 게 MBC였습니다. MBC만 단독 보도를 이어가면서 바른 보도를 했죠. 그 대가로 지금 방심이 또 선방위 이런 데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MBC는 받고 있습니다. 방송 제대로 했다고. 이런 탄압을 받고 있는 곳이 MBC다. 그런데 그 MBC만 바른 방송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식당에 가도 그렇고 다 채널 A를 틀어놓거나 TV조선 틀어놓거나 YTN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세뇌가 됩니다. 이런 속에서 이런 대승을 이뤄냈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일부에서 200석을 못 얻어서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 선거를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200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대승을 이룬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자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다. 승리했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대통령이에요. 왜냐? 다 윤석열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멧돼지 스타일에 국민들은 신물이 났습니다. 이건 뭐 돼지도 그냥 돼지가 아니야.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 법치의 이 가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 이 나라가 완전히 진짜 끝장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독재국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 아직도 한 번도 안 만나고 있잖아요. 불통. 이게 대통령입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을 한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정기조 바꿔야죠. 국정기조 바꾸라고 하니까 입틀막 하고 집어 던지고 이런 짓거리를 해왔는데 이제 국정기조 바꿔야 합니다.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국민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서야 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최상병 특검 받아야죠. 김건희 특검 다시 발의하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올백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거 분명히 밝혀야 되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 밝혀야죠. 왜요? 대통령 마누라면 그런 건 뭐 막 해도 됩니까? 주가 조작해도 됩니까? 그거 이제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번 선거의 의미였다. 두 번째,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단숨에 창당한 지 한 달 만에 조국 혁신당은 제3당으로 우뚝 섰습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예,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으세요. 그리고 비례대표는 우리를 찍으세요.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국회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톡톡히 할 겁니다. 그리고 원내 교섭 단체를 이룰 수 있도록 또 다른 정당과 또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조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원내 교섭 단체로 또 만들어져야 되겠죠. 국회에서 원내 교섭 단체 숫자를 좀 줄여야 돼요. 2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걸 한 10명 정도로 내리면 지금 12석을 얻었으니까 조국 혁신당이 그러면 원내 교섭 단체로도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데 더 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조국 대표는 대권 주자로도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야권의 축이 하나가 더 생긴 것이기 때문에 파일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선명하고 빠르고 날카롭게 가겠다. 이랬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우군으로서 범야권으로서 민주당과 협조를 해서 이 무도한 정권이 폭주하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할 겁니다. 지금 일부 못된 언론에서 뭐 나중에 이재명과 조국이 갈등을 빚을 것이다. 이따위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어디에 근거를 두고 쓰는 것이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나는 생각만 해도 좀 부끄러운데. 그리고 그건 그렇고 세 번째 이준석의 당선.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3중 마이너스 3선 중진 3번 떨어졌으니까 마3중 이번에 마4중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화성을 해서 거기 험지잖아요. 민주당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에 문제가 있었죠. 아빠 찬스, 증여세까지 내주는 아빠 찬스 딸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또 뭐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준석 입장에서는 힘을 얻어서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공천 못 해놓고 당선되길 바라면 안 된다. 민주당도 떨어진 곳을 잘 살펴야 돼요. 이제 복귀 다 해봐야 되겠죠. 정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떨어졌을까? 민주당 공천은 어떻게 됐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일단 뭐 이준석 당선
축하드리고요. 젊은 정치인에 대한 기대죠. 그리고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한 것에 대한 반사이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원내에 진입함으로써 본인이 말했던 대로 국회의원 300명 중에 당선돼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 윤석열이 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조국 혁신당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빠르고 강하게 싸우는 개혁신당을 기대해 봅니다. 물론 달랑 한 명 됐죠. 지역구에서. 그리고 네 번째, 이낙연의 몰락, 그리고 배신자들의 동반 몰락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게 대패했습니다. 완패했습니다. 15%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자금도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본인은 뭐 사법 리스크가 없다. 이재명, 조국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광주의 민심은 싸늘했습니다. 그야말로 배신자를 몽둥이로 후려쳤습니다. 네. 이제 짐 쌀 일만 남았죠. 이제 짐을 싸셔야 된다. 그런데 짐을 안 싸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방금 문자가 들어왔는데 이낙연 낙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끈기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짐 안 싼다. 그러니까 웃기지들 말아라. 나는 계속 정치하면서 이재명이 욕하고 조국 욕하고 저놈들은 범죄자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 왜 15%도 광주 시민들이 주지 않았을까요? 정치권에서 이런 분들을 좀 이제 안 봤으면 좋겠다는 광주 시민들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충격적이네요. 안 떨어질 줄은 이제 본인이 알았으니까 이건 미리 써놓으셨겠죠. 당연히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짐 안 쌀 거야. 앞으로도 끈기 있게 생각하고 행동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지지자들이 하는 것이고 유권자가 하는 것이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자, 그리고 동반 탈당파 모두 낙선했습니다. 물론 김종민은 뭐 세종갑에서 됐어요. 거기도 민주당이 공천을 얼척없이 하면서 나중에 공천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이영선이라는 이 이상한 사람을 공천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공천 취소를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김종민 찍는 게 낫겠어. 이래가지고 김종민을 찍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간 김영주, 이상민 입에 담기도 싫어. 탈락. 서른, 홍영표, 박영순, 조홍천, 이원욱 탈락.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이 잘나서 국회의원을 한 줄 알았던 거예요. 웃기지들 마. 민주당이니까 찍어줬던 거야. 그런데 당신들은 본인이 국회의원 깜이니까 내가 잘나서 우리 유권자들이 나를 찍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을 탈당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당선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호기롭게 나갔죠. 그러나 이낙연을 비롯한 배신자, 탈당자들은 모두 다 낙선했다. 민주당의 지원을 얻은 김종민 하나를 빼놓고. 이게 바로 응징의 선거입니다. 배신자 응징의 선거였다. 착각하지들 마시라. 지금 민주당으로 당선된 분들도 착각들 하지 마시라. 당신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다. 당신들 흠결 있고 문제가 많고 능력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당이 어느 당이냐? 민주당이다. 그래서 찍은 거예요. 당신들 이름도 모르고 찍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착각들 하지 마시라. 오만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나중에 이 이야기는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도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오만한 것들이 많아서 자기가 잘나서 국회의원 된 줄 아는 자들이 많습니다. 웃기지 마시라. 당신 보고 찍은 건 아니다. 당 보고 찍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신자, 정의당의 소멸. 정의당은 소멸해버렸습니다. 채도 남기지 않고 소멸해버렸습니다. 야, 나무가 타도 재가 남는 법인데 정의당은 어떻게 빵석이야. 빵석. 지역구 빵. 비례대표 빵. 빵빵.
정의당.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신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전 대선에서 어땠습니까?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당선되는 게 더 낫다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예? 민주 진보 세력이 대권을 잡지 못하도록 방해한 정당, 그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다. 그래서 정의당은 몰락했다. 앞으로 회생하면 안 되는 정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조선, 중앙, 동아, 와, 이 조중동 엄청나게 그동안 윤석열이 잘한다 박수치던 이 세 신문이, 이 보수 중에 보수 신문이 오늘 아침에 난리가 났네. 조선일보 일면 범야 기록적 대승, 국민의힘 참패, 중앙일보 여당 압승, 민심은 여당에 매서웠다 그랬습니다. 동아일보 불통 정권 심판. 네,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이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한동훈 위원장님, 또 그 위에 전지전능하신 전능 두 번 하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찬양을 그렇게 해대더니 갑자기 이게 뭡니까? 왜 바꿉니까? 기조를 바꿉니까? 선거 지니까. 동아일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집권 3년차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이 이런 격차로 참패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네. 역시 처음이야. 참패 요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오기와 독선에 따른 불통, 고물가 속 민생고. 분석은 제대로 하셨네. 조선일보 용사는 불통, 여당은 전략 부재. 그래서 한동훈이를 사정없이 까버렸습니다. 너는 전략 부재야. 되지도 않은 것이 와서 이제 와서 막 한동훈이를 갑자기 욕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막 너무 슬퍼해 지금. 아이씨, 우리 한동훈이 짠해서 어떡하냐. 깐죽대야 되는데. 그리고 막 셀카 어디 가서 찍지 이제? 셀카 이제 혼자 뭐 찍어야지 뭐 어쩌겠어. 중앙일보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빌었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참담하다 그랬답니다. 네. 몰랐을 겁니다. 왜냐? 이들은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없어. 초등학생들도 지금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참패한다는 것은 아가들도 알아. 아가들도. 네? 근데 몰랐답니다. 참담하답니다. 네 양반들아. 그걸 몰랐다고? 이 사람이냐? 하여튼 한동훈 정계 입문 111일 만에 최악 성적표라고 중앙일보가 썼습니다. 후보는 없고 비대위원장만 있는 선거였다. 셀카만 찍는 선거였다. 중앙일보가 진짜 그렇게 썼어요. 한동훈 셀카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이 한동훈이가 유세에 오려고 하면 오지 마라고 했답니다. 그 부분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 신문에. 읽어보세요. 조중동, 이제 오늘자 조중동은 읽어볼만 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요. 수도권의 한 후보가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지원 유세 하겠다고 그러니까 완곡히 거절했다. 이랬답니다. 예. 한동훈의 운명은 그렇게 갔다. 조중동이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해주던데, 아유, 이거 슬퍼서 어떡하냐. 하여튼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우 기쁜 날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한동훈 퇴출이다. 정치적 사망 선고를 유권자들이 내려주신 데 대한 그런 큰 의미가 있는 선거였습니다. 기쁜 날입니다.